고수들은 네. 부동산 투자를 언제 들어갈지 아, 진짜 궁금하네요.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걸 사야 될지 네. 보겠습니다. 아, 요 두 가지. 네, 진짜 부동산 투자하면서 요거 음.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언제, 이 언제가 굉장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대표 예시로 경의선 숲길에 있는 연트럴파크를 가져왔습니다. 이 하나 사례 가지고 뭐 이렇다 하면 안 됩니다. 네. 요 하나 사례 예시로 보여드리고 또 네. 우리가 또 시간이 된다면 여러 컨텐츠로 또 같이 보여드릴게요. 경의선 숲길. 이게 옛날에는 열차였는데 이제는 숲길로 바뀌었다. 네. 그래서 이제 연트럴 파크 뭐 이렇게 붙인 사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17년 뉴스고 네. 급작스러운 부상만큼 임대료도 이제 고공 상승했다. 네. 뭐 젠트리피케이션 후유증이 우려된다. 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이제 경의선 숲길이 예전에는 이렇게 철길이었던 거를 와, 이거 완전 기찻길 오도막살이.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주택 보세요. 너무나 낡았거든요. 거기다가 벽도 쳤고, 뭐 소음에 분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이게 이제 요렇게 공사 전에 네. 철거하고 기찻길 철거하고 네. 그 다음에 공사 후에는 공원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 어디를 사야 되냐? 이 인근에 이제 홍대 근처죠. 네. 상권이 이미 좋은 데가 있고요. 이 철길 옆에 안 좋았던 데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월세를 받고 싶다 하면 이미 상권이 좋은 데가 안정성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 월세 뭐 나오겠습니까? 기찻길 옆에 그렇죠. 상가가. 네. 예. 근데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 그럼 요 라인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요 라인들. 요런 옆에 라인들 있죠. 요런 데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투자를 들어가는 게 나을까? 요거까지 이제 보도록 하죠. 네. 근데 그 전에 이런 게 바뀐다. 이런 정보를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보를 아는 거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네. 그 정보를 아니까 샀지.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수적인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누구나 이제 요 폐철길이 공원으로 뭐 바뀌는 서울시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이다. 네. 뭐 이런 거를 뉴스를 좀 통하면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뭐 서울 사람들이라면 웬만한 사람들 좀 다 알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제 실행을 못 했던 거고 내 생각에 잠겨 있었던 거지. 그래서 보면 이제 일단 뭐 마포구 이제 과자역에서부터 연남동 과자역에서부터 이제 용산구에 있는 효창공원 앞 역 지나서 네. 이제 주민센터까지 원효로 일동 주민센터까지 연결된 이제 6.3km의 공원이에요. 딱 봐도 굉장히 길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런 공원은 도심과 접한 면이 짧죠. 네. 네, 이런 거는 도심 속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용산공원, 요즘 핫한 이 용산공원, 이 주변으로는 뭐 이미 그죠 아파트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런 용산공원이나 이런 데는 공원 가자. 이래서 가는 거고, 이런 공원은 이제 도심 속에, 생활 속에 이런 있는 느낌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경의선 숲길이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아, 물길 따라 소리 들으면서 걸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구간은 여기 연남동 구간, 와우교 구간, 그 다음에 신수동에서 대흥동, 염리동 있는 구간, 그 다음에 세창고개 구간, 원효동 구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연남동 구간이죠. 그래서 연남 센트럴파크 해서 네. 그래 붙여진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센트럴파크가 유명하니까 연남동의 연자와 센트럴파크를 붙여서 연트럴파크라고 하고 이걸 따서 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공트럴파크라고도 합니다. 경춘선 숲길을. 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2014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갔고 네. 2015년 6월에 완공되었다. 한 1년 정도? 1년 3개월. 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네. 제가 표시해 놓은 요 지역을 여기에 로드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착공 전 2012년 5월 모습은 여지없는 기찻길 옆 네, 단독주택. 기찻길. 네. 딱 보면 좀 음침하게 그렇죠. 밤 되면 와 이건 뭐 시끄럽기도 시끄럽지만은 좀 약간 말씀대로 가로등도 잘 안 들어오는 음침한 지역. 네.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착공 시작합니다. 나무가 보이네요. 네, 나무가 보이고 자 이제 이렇게 펜스 걷었어요. 완공됐고요. 이게 공사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뭐
몇 커트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지만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그 1년 사이에.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나무가 아직 많이 자라지는 못했어요. 완공 직후기 때문에. 근데 나무뿐만 아니라 옆에 주택가도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네. 성숙됐을 때, 이때는 나무도 많이 자라고 공원 느낌도 많이 나고 네. 또 무엇보다 옆에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게 원래 주택가였잖아요. 예, 요렇게 주택가, 요 똑같은 모습, 이게 이런 식으로. 딱 착공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완공 전까지만 해도 주택가였는데, 확실히 이게 공원화스럽다라는 기간이 좀 지난 뒤로는 네. 상권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자, 이런 과정에서 네. 뭐가 있냐면 단계별로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착공 전, 착공 후, 완공 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용, 이용하는 발전 네. 이후, 네. 이렇게 4단계. 예, 이걸 구분해서 보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나냐면, 네. 이제 요때 있죠. 네. 언제 되겠어? 이러면서 못 사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때는 이제 되고 있죠. 네. 그러면 많이 올랐잖아. 네. 해서 못 사요. 그리고 요때는 이제 완공됐죠. 네. 끝물 아니야? 해서 또 못 사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대부분의 못 사는 분들은 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요때는 뭐다? 언제 돼? 도대체 언제 돼? 이거 언제 될지 몰라. 불안감. 요때는 시세가 올랐다. 그래서 계속 못 사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단계별로 시세를 나눠서 보고 네.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가장 좋을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착공 전 2012년 일대 네. 예, 어땠냐 보니까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 동네에 기존 1등 상가들이 얼마였을까 궁금한 거예요. 제일 비싸게 거래된 거? 네. 그래서 이제 요때 당시에 이제 실거래 1등은 이제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에 62억 5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죠? 네. 여기 홍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홍대역에는 오히려 가깝죠. 네. 네, 여기가 62억 5천이고 평당 4천만 원대. 그리고 상가 이제 건물은 요 건물입니다. 좋네요. 네, 요 건물이고. 그다음에 실거래 2위는 여기 이제 미로길이라고 하는 네. 여기에 이제 62억 해서 4천만 원대. 지금은 미로길이 뭐 밥집도 많고 술집도 많고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뭐 얼핏 보이는 이 거래 사례들 보세요. 엄청 그렇죠. 많죠. 최근 거래된 게 너무 많네요. 예, 뭐 48억 5천, 25억, 뭐 72억 이렇습니다. 어쨌든 2등도 거의 4천만 원대. 그래서 1등과 2등이 그냥 동일이에요.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여기 연남 광안리 돼 있는 요 건물이고요. 상가주택으로 딱 쓰고 있다. 네. 딱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철길 옆은 선호를 안 하는 거죠. 이때 그때 당시로는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철길 끝에 요 주차장하고 이격이 좀 되어 있는 네. 요쪽은 얼마였을까 하니까 1,500만 원 정도. 1,492만 원. 확 싸지네요. 네, 확 싸지죠. 그리고 저기는 뭐 소음도 들릴 거고. 그렇죠. 네. 뭐 주거로도 그렇게 선호되는 지역도 아니니까. 네.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네. 22년 7월 모습이고요. 이게 과거에는 어땠지 하니까 12년도에 요런 건물이었으니 이제 요렇게 바뀐 겁니다. 별 다른 거 없네요. 약간 네. 리모델링 좀 됐다라는 리모델링 느낌만. 좀 했다. 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거죠. 철길 바로 옆에 네. 이게 이제 철길이지 않습니까? 철길 바로 1선. 철길 옆에 이제 얼마에 거래됐어 하니까 1,000만 원. 그때 당시로. 예. 네. 그 전체 금액은 10억. 그러니까 평당가는 한 4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지죠. 네. 4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건물을 보면 이런 단독주택 모습이에요. 2012년 나쁘지 5월 않은데? 모습. 네. 그죠? 그게 요때 옆을 보면 철길이 있고. 있어서. 그게 이제 2022년 7월 달 보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리모델링을 한 거죠. 느낌 있다. 네. 자, 그리고 맞은편을 보면 이렇게 이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야, 옛날에는 그냥 단순한 단독주택.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앞을 딱 보니 집 앞마당을 나가면 철길이 있어. 네. 그래서 좀 별로였어. 네. 근데 지금 현재 22년이면 작년이잖아요. 네. 건물도 좀 바뀌었고, 예쁘게 감성 있게. 집 문 밖을 나가니까 이런 공원도 있고. 네.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렇죠. 주변에 이제 상권도 많이 핫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냐? 얼마입니까? 1,000만 원 했더니 얼마냐? 좀 이따 보기로 궁금해요, 하고. 진짜. 또 궁금한 게 이제 이거. 여기 1.5선 철길이랑 이만큼 공간이 철도공단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길 완전 옆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뒷집이네, 뒷집. 네, 약간, 뒷집? 네, 약간 뒷집.
그러니까 얼마냐 하니까 1,300만 원대. 조금 더 비싸네요. 아까 네. 그거 네. 일선보다는. 첫길 바로 옆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네. 가니까 조금 더 비싸집니다. 그래, 인정합니다. 그죠? 네. 네. 근데 또 전체 금액이 매력적이었어요. 2억 5천. 그렇네. 네, 전체 금액이 2억 5천이라 또 좀 매력이 있었고. 자, 그래서 현재 모습을 보면 요 철도공단 땅이 이만큼 있다 보니까 네. 요 안에 숨겨진 곳 같은 느낌이고 22년 7월 로드뷰입니다. 주택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카페로 쓰고 있더라고요. 서점, 저희가. 뭔가 서점, 이렇게 된가 서점 카페? 네. 이런 걸로 좀 이용되고 있네. 네,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 임장을 갔었었죠. 네.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그래서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철도공단 부지라고 해도 이렇게 나무들이 있으니까 네. 전혀 그런 느낌 안 나요. 그냥 공원의 연장선. 느낌. 딱 그 느낌 드니까 너무 좋네. 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착공 시작하고 나서 이제 착공 시작됐죠. 네. 예, 착공 14년 시작. 3월에 14년 3월이 착공 시작이었기 때문에 15년 6월에 완공됐죠. 1년 정도. 예, 그래서 14년 3월부터 15년 6월 이전, 5월이죠. 그러니까 네. 요때까지 이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거래된 거를 보니까 아까 4천만 원 하던 게 네. 5천만 원대. 평당가 기준으로는. 한 1년 지났는데 조금 높아졌다. 그렇죠. 전체 금액을 보면 오류가 생기죠. 왜냐하면 넓으면 그렇죠. 비싸니까. 맞아요. 그래서 평당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25% 이렇게 올랐네요. 20%대 정도. 예,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지. 36%. 36% 오른 거예요. 4천만 원에서 5,400이 되니까. 네. 36.96%가 오르더라. 많이 올랐네, 1년 사이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 경의선 1선이 있죠. 네. 이제는 더 이상 기찻길 옆이 아니에요. 아까 그 주택. 네. 악재가 제거된 거예요. 네. 아직 숲은 안 들어섰어. 네. 공원은 안 들어섰는데 이제 기찻길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얼마냐 하니까 1,700만 원대. 이거 아까 1,000만 원 하던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보면 한 71%. 그러면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면 이걸 사는 게 맞았죠. 그렇네요. 월세를 받고 싶다면 그래도 상권 있는 여기를 사는 게 맞았고. 그렇죠. 도로변이 있으니까 상가로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71% 정도 올랐죠. 네. 그래서 요 건물인데 여전히 비슷해요. 똑같네요. 네, 요거나 22년 7월 모습, 네. 29년 5월 모습. 좀 다른 거는 교회가 좀 바뀐 거. 맞나? 크게 조금 약간 그렇네. 로드뷰가 카메라가 좋아진 건지. 근데 세월이 한 13년 흘렀는데 주택 모습이 그대로라는 거 이것도 좀 신기하다. 그렇죠. 네. 근데 시세는 또 올랐어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제 완공 후 이제 좀 아직은 어설프지만 앙증맞은 이런 공원이 있어요. 네. 그늘도 없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공원은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완공 후부터 한 2년 반 정도를 제가 샘플링 해봤습니다. 완전 디테일하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얼마냐? 와, 이제 1등이 바뀝니다. 네, 어디입니까? 숲길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본 거는 요거거든요. 네. 여기 건너편. 네. 네, 숲을 끼고 건너편인데 평당 8천만 원. 어쨌든 건너편이라도 똑같은 조건이죠. 그죠? 네. 이게 8천만 원이 됐네요. 이제 8배가 오른 거죠. 근데 2년 아까 착공하고 네. 완공된 시점에서 네. 아까 70% 올랐댔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또 2년 만에. 또 2년 만에. 그렇죠. 그럼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1,700에서 8,400이 된 거니까. 4배. 네, 5배. 네, 4-5배까지 오른 거죠. 1년 상간에. 네. 와. 그리고 다 뒤져봤는데 실거래된 거는 이게 숲길 1선에 실거래된 거는 요때 한 건밖에 없어요. 요 건. 유일하게. 누가 팔겠어요? 누가 팔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한 건 정도 딱 판 거야. 네. 잘 샀죠. 그렇네요. 네. 잘 그러니까 이 팔았다. 하나를 잡기 위해서 또 많이 다녔고, 이게 많이 다니지 않았다면 이게 나온다는데 살 수 있었을까. 네. 왜냐면, 물론 이제 1,700에 잘 샀죠. 네. 그러면 또 8,400에 제가 아까 말했어요. 이거 오를 만큼 올랐다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당연하죠. 네, 1,000만 원 하던 게 1,700 되고, 1,700 하던 게 8,400 됐으니까, 네. 이제는 숲도 조성됐고, 네. 공원화 됐고, 오를 만큼 올랐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해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얼마냐? 얼마예요? 1억 2천이잖아요. 평당. 같은 나이. 21년도에. 예. 그래서 보면, 21년도에 보면 1억 2천이다. 같은 맞은편에. 네. 예, 1억 2천이죠. 그러니까 얼마 올랐냐? 또,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수비 조성되고 2년 반 네네. 지나서 이제 수비 좀 왕성해졌을 때, 네. 왕성해졌을 때는 1억 2천 정도 했으니까 50% 정도 오른 겁니다. 8천 대비 1억 2천이니까. 이게 뭐 코너 자리고 대로변도 끼고 공원도 끼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같은 라인으로 본다면 네. 엄청난 시세 상승이네요. 그렇죠. 사실 코너고 하니까 좋은 것도 맞아요. 네. 그러면 또 어떠냐? 지금은 얼마냐? 2억 정도 해요. 호가가. 네. 와. 지금은 근데 이제 경기가 너무 좀 얼어붙었고, 뭐, 건물을 사는 사람들이 PF 대출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얼어 있어서 거래는 안 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임장 갔을 때까지는 2억 정도, 네. 이러더라고요. 아,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착공 전부터 내가 이때 샀다. 그러면 착공 이제 직전 네. 이때까지를 보면 이제 70% 정도 오른 거고, 요 사이는 70% 정도 오른 거고, 요 구간에는 400%가 오른 거고, 요 구간에는 이제 50% 정도 오른 거고, 이 구간에 이제 추가로 좀 더 올랐죠. 아직 거래는 안 됐지만 이제 2억 하니까 이때 이제 1,000만 원 하고, 네. 맞죠? 1,700 되고. 네. 그러다가 한 8,400이었나? 이 정도 네. 되고 1억 2천 하다가 지금은 이제 2억 정도 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미 상권이 좋았던 데는 4천에서 아까 5천 중반, 네. 지금은 얼마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 1선도 얼마냐? 1억 2천에서 2억 정도예요. 각 다졌어요. 오히려 1선이 또 더 비싸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기간 대비 수익률이 높은 곳은 어디고, 그다음에 어디를 사는 게 좋냐? 이래 되면 보자. 그러면 내가 제일 좋은 구간은 저는 이 구간. 그건 맞네요. 400%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리스크도 많이 해지됩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공사하고 있는 게. 맞네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제 착공 계획이 떴다. 네. 요 때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착공 계획을 내가 못 봤는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하고 있다. 네. 요 때라도 그래도 괜찮다. 웃돈을 주더라도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돈이 많이 없는데 요 때는 이미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액대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착공 전에 가야 됩니다. 계획은 발표 났을 때. 대신에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자들은 뭐냐면 리스크가 낮은 걸 좋아하거든요. 네. 리스크가 낮으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가 요 구간이에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이미 개통된 후에 봐요. 뭔가 완공된 후에. 대신에 수익률은 조금 낮아요. 네.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네. 이제 완공됐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월세 세팅하기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일반인들은 많이 보고 투자자들은 요때 가장 많이 본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때 착공 후 완공 요 사이 있죠. 네. 요 사이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했죠. 비싸니까. 네. 왜냐면 1,000만 원, 1,700 주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기간이 되게 짧아. 그렇네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제가 요때 사야 된다 했죠. 네. 근데 요때 안 사고 요때 사면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답은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뭐 대출? 그렇죠. 대출이나 보증금을 이용한다든지 경공매를 통해서 좀 싸게 산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네. 또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 저희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네. 강의에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네.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 대장님 말씀 하나하나 깊게 새기면서 들으면서 내가 착공 전에 들어가든 착공하고 들어가든 완공이 되어서 들어가든 시세는 다 오르네. 네. 시세는 다 올라요. 이 개발 계획이 확실하면 네. 그러면 내가 좀 욕심 없이 안전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들어가고 뭐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배 아프잖아요. 아니 나는 70% 올랐는데 누구는 400% 오르면 배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좀 잡으려면 뭐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하셔야겠지만은 이런 딱 메커니즘이 있으면 네. 좋겠다. 네, 내가 알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요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전에는 언제 될지 몰라서 못 사고 요때는 너무 올라서 못 사고 네. 또 반대로는 좀 올랐으니까 팔자 이랬는데 뒤에 더 오르고. 야, 이거는 우유부단한 투자자들을 위해 예. 정말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는 우유부단한 투자자분들 언제 사든 오릅니다. 안심하고 착공 전이든 후든 완공이 되어서든 이렇게 시세는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오르는데
배 아프죠. 네. 그래서 최적의 타이밍을 오늘 대장님께서 네. 좀 집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어디를 사야 되냐 했을 때 네. 내가 월세를 받고 싶다면 이미 상권이 형성된 걸 사는 것도 괜찮지만 왜냐면 4천 하던 게 지금 1억 5천에서 2억이니까 네.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면 기찻길 옆 네. 악재가 있었죠. 네. 악재가 제거되고 그게 공원이 됐죠. 네. 호재가 돼버린 거예요. 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이 플러스 요인으로 돼버렸다. 그러니까 기존 상가는 4천 하던 게 여기만 5배 정도 오른 반면 네. 악재가 있던 곳에서 호재로 변모한 곳은 10배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많게는 20배인 거죠. 2억 정도 하니. 그렇네요. 호가 기준으로는. 그러면 얘가 5배 오를 동안 얘는 20배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에서 호재가 되는 곳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우리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네. 순차적으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확실한 개발 계획이 이제 알고 그 개발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면 어느 단계를 가든 시세는 오르는 것, 토지 시세는 오르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만 봐도 확실하네요. 그죠? 네. 제가 오늘은 뭐 연트럴파크 사례지만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국 팔도를 누비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연트럴파크 하면 이제 기찻길이 공원이 되었으니까 그와 비슷한 것이 어딜까 저는 순간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디 떠오르나요? 저는 이제 부산 사니까 부산으로 기준으로 하면 우리 이제 해리단길 같은 이런 데가 아닐까? 네. 맞나요? 그쪽도 많이 올랐죠. 해리단길. 또 포항도 있고. 최근에 포항역도 뭐 그렇게 됐다는 뉴스 기사가 최근에 또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새롭게 철도가 생긴다면 신설 역세권을 많이 가지만 네. 신설역이 생겼다라는 거는 기존에 또 다른 안 쓰는 역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또 폐철로가 되고 이거를 공원화 한다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신설 역세권에 뛰어갈 때 나는 이건 공원화 하는 곳을 가보는 것도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으로 기준으로는 이제 해리단길 앞에 있는 이제 그 철도가 착공 전이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